증권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 보시죠. 마지막 일격에 대한 이 공언으로 트럼프 대통령 우리 증시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우리 증시 분위기가 가파르게 반전됐죠. 정말 요즘 증시를 보다 보면 중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거대한 레버리지 전쟁터에 놓여진 것 같은 이런 증시의 변동성 한복판에서 뭔가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폭탄에 결국 우리 증시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조정이 기회가 될까요? 일단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1번 발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4% 급락, 어제는 또 8% 반등, 오늘 다시 한번 4% 급락하면서 마감을 한 시장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코스피의 일평균 등락률을 보면요, 이 3.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1, 2월 평균이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변동성이 커진 시장인 거죠. 시장이 이렇게 널뛰다 보니까 이제 손바뀜도 빨라졌습니다. 1월보다 벌써 2배나 가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ETF 거래 3건 중 1건은 레버리지나 이런 방향성에 베팅하는 경향도 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겠죠. 바로 이 코스피의 서댕 PER이 8배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을 저점 매수할 기회다, 조정은 기회다라는 관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폭탄이라는 대외 변수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급등수사본부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 정말 장 초반엔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기점으로요 하락 전환했고 이내 결국 폭을 키워가면서 오늘도 4.47% 하락한 5,234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볼게요. 그림은 비슷합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계속해서 하락폭 키워갔고요. 5% 하락했습니다. 1,05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볼게요. 코스피 수급 먼저 보시면요. 오늘은 개인 홀로 끌어갔네요. 기관 큰 폭으로 특히 조단위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기관이 지금 4거래일 연속해서 매수세 이어갔는데 오늘은 조단위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소폭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에서도 똑같습니다. 개인 홀로 시장을 이끌어 갔던 하루였고요.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가 출회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 많이 담았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쟁의 색채가 짙어졌던 오늘 하루였던지라 방산주들 제일 많이 보이네요.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삼천당제약 오늘도 하락이 나왔죠. 삼천당제약과 함께 또 삼천당제약 오늘 셀트리온 이렇게 바이오도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LNF 그래도 2차 전지주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꿋꿋이 버텨줬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1분기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급등수사본부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시면요. 오늘 가장 먼저 삼성 SDI 담았어요. 기관에서 특히나 또 2차전지 LNF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조금 더 많은 2차전지 색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산 역시 보입니다. LR잭선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위치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철수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책임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 종목 랭크돼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오늘 애프터마켓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시면요. 앞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강관 문기는 넥스틸과 세아제강 지주 확인됩니다. 또 LNF까지 확인되네요. 세아제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보시면요. 에너지, 대명 에너지와 함께 로봇 종목 나우로보틱스 그리고 바이오주에서는 케어젠, 에센시스, 조선 기자재주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역시나 넥스틸, 그리고 삼성중공업, 애경케미칼 랭크돼 있고요. 코스닥에서 보시면 무벡스, 현대무벡스 랭크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피어와 대명에너지, 또 라우로보틱스 거래량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거래일 더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전략들 풀어가봐야 할지 오늘도 급등수사본부에서 본격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정종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말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 버린 시장이었는데요. 먼저 실마리부터 풀어봐야겠죠. 프로파일링 단서 보시면요. 시작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입니다. 어제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이렇게 다시 내려앉았는데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뉴스 플로우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조정은 기회다 이런 말이 좀 희망 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어떤 관점 가지고 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하단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전환으로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오늘 좀 키워드를 좀 뽑아본 거고요. 오늘 시장도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의 연설 이후에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매도 사이트카가 좀 발동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 저점을 좀 지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시장량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얘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일지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유지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혹시나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기 전에 주식에 좀 100% 정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좀 기술적으로 되돌림도 나온다든지 좀 긍정적인 좀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구간 속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좀 급락했다는 측면에서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 좀 시나리오를 좀 몇 가지 좀 세워보겠습니다. 4월 6일까지 우선은 합의가 나온다면 그건 좀 최선의 시나리오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정말 폭격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긍정적으로 좀 지수가 좀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좀 얘기 좀 드리겠고요. 결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4월 달 좀 시장이 좀 시작되고 있다는 측면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3월 달에 조금 급락이 나왔다거나 시장이 좀 부진했을 때 통계적으로 4월 달 시장이 좀 긍정적이었던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반등을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계 국채 지수에 좀 우리나라 지수가 좀 편입됐다라는 거는 좀 패시브 자금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메모리 ETF를 좀 상장시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각각 25%, 24%씩 비중을 좀 채워드는 ETF인데요. 좀 글로벌 IB 자금들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시장이지만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색깔이 좀 바뀐다면 긍정적인 뉴스들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과 네거티브한 생각보다는 앞으로의 좀 시장이 바닥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속에서 어떻게 좀 대응할 것이냐라는
포인트에 좀 맞춰서 우리가 좀 시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을 오늘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악재 속에서도 반등의 트리거에 주목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단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위기 속 주목받는 ESS 2차 전지입니다. 맞아요. 오늘 급락장에서도 꿋꿋했어요. 2차 전지. 또 1분기 지금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급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섹터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네. 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사실 20%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나마 기술적인 좀 차트를 보자면 정배열을 좀 유지하고 있는 섹터가 뭐 2차 전지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중요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각이 좀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ESS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가가 너무 좀 비싸졌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좀 높아질 수 있고요. 뭐 이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전기차 캐즘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좀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했을 때 결국 뭐 햇빛이 계속 하루 종일 뭐 강하게 부는 것도 아니고요. 바람이 뭐 연중 내내 강하게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좀 에너지를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어서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키우고 있는 국면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좀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스페이스 X와 좀 배터리 공급에 대한 협의를 좀 가져가고 있다는 포인트도 좀 이쪽에 대한 섹터가 좀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사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배터리 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좀 몇몇 기업들 좀 주가 움직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삼성 SDI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려보면 아까 좀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장기간의 좀 횡보 구간을 좀 멈추고 나서 완만하게 시장보다는 좀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국면 속에 있는 주가 위치가 좀 있고요. 앞으로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좀 1분기를 좀 바닥으로 QOQ로 이제 분기가 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실적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노 신소재까지 하나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나노 신소재도 최근에 좀 주가 움직임도 좀 좋았다가 좀 눌러주면서 그래도 약간 이동평균선이 좀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 수 있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좀 움직임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 그 시장 이런 흐름 속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따 또 리뷰드릴 종목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섹터라는 부분들까지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리뷰 종목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이 컨택한 이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는요. 트럼프는 계획이 있다. 전쟁 관련주인데요. 일단 대형주 투매도 오늘 유지된 방산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짜놓은 지금 에너지 패권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를 잡아온 것도 결국 중국에 들어가는 원유를 좀 차단하는 측면에서 있었고요. 이란도 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당연히 미국의 LNG 같은 그 부분들의 수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자국의 에너지를 글로벌 국가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나오는 LNG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가지 좀 있잖아요. 뭐 S&T 에너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택이라는 기업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배에 실어서 이제 보낼 텐데 그럼 LNG선에 들어가는 본행제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선박을 만드는 회사들, 기자재 만드는 회사들까지도 좀 연결고리선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예정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상회담이 5월 중순까지 좀 밀렸습니다. 전형적으로 지난번 관세 협상과 가져가는 그 스토리를 똑같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좀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원하는 지금 그거를 좀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유예 시간을 좀 벌어들었고요. 결국 지금 중국도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요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수입처가 좀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유리하게 좀 이제
트럼프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련주로 좀 본다면 우선 첫 번째로 좀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기업들 보면은 이런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좀 주가 움직임들이 양호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이 LNG 쪽에서는 PT 매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태광,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주주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수는 조금 직전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한 상태지만 정배열을 좀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도 이제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좀 보시게 되면은 나름 60일 이평선 부근에서는 지지받으면서 좀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주목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짜놓은 이 에너지 패권과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우리가 좀 포트를 좀 넣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쟁 수혜주와 그리고 전쟁 수혜주가 아닌 섹터들, 그러니까 성장 섹터가 최근 주가 조정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우선은 전쟁 수혜주 쪽에서 좀 수익을 좀 내고 여기서 확보된 현금을 가지고 이제 성장 섹터에 좀 시기가 온다면 이런 쪽에 좀 포트를 비중을 늘려가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는 부분들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 게 네. 지금 전쟁 수혜주로 대표적인 게 방산이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됐고 또 수주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뭐 수급도 계속 붙고 있잖아요. 네네. 방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방산에 대해서는 저는 뭐 1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럽에도 좀 있었고요. 중동에서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미국이 좀 참전을 하게 되면서 기폭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지금 여기저기 다 망가진 무기들을 재축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트럼프도 으름장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나토를 좀 타퇴하겠다. 결국에는 자극의 무기를 유럽한테 좀 판매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 우리나라 그런 방산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보다 미국 기업보다 잘하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 항상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 건 두 가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요. 그리고 기간을 잘 맞춘다는 거. 근데 미국 방산 기업들은 납품 기한을 잘 못 지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좀 잘 지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저는 관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천궁2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IG 넥스원도 한번 주가 한번 흐름들 좀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사실 천궁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아요. 1차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 시세가 한번 좀 나왔었고요. 그 뒤로 중요한 자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제 주가가 좀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수주 발주가 계속 좀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좀 주가에 조금 반영되고 있고요. 뭐 LG 넥슨이 좀 대형주라고 한다면 사실 중소형주도 하나 있어요. 중소형주 중에 하나가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K2 전차에도 들어가는 어떤 싱글 모드 컴퓨터 관련된 모드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천궁에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좀 이동평균선 좀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구간만 좀 돌파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어서 뭐 항상 얘기 드립니다. 어떤 섹터를 투자할 때는 대형주 플러스 중소형주 좀 바스켓으로 가져가는 전략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산도 사실 저는 이번 어떤 시장이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뭐 자본재 산업재로서는 좀 포트에 넣어야 될 중요한 섹터라는 부분들도 얘기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고 수주 여전히 살아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도 관심 넓혀보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위원회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종택위원회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GMB스 에코 같은 경우에는 78.6% 상승률 이어가고 있고요. KNR 시스템 42.5% 기록 중입니다. 상신 EDP, 인텍플러스 역시도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갈게요. 먼저 볼 종목,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상신 EDP 뭐 봐야 한다. 이렇게 잘하는 영역이다 해주셨고요. 시장이 좋아하는 모멘텀들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네. 오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무려 6% 상승률 켜낸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숫자가 나오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3일에 준비해 와서 저희 급등수사본부에서 좀 얘기를 좀 드렸던 종목군인데 전체적으로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있긴 하지만 어떤 숫자에 기반해 가지고 시장의 낙폭도 좀 빨리 회복되고 주가가 좀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 드렸을 당시부터 이후까지의 주가 움직임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셔터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우선은 제가 얘기 드렸던 당시보다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 구간은 사실은 지수 따라서 그냥 밀렸을 장시였고요. 뭐 2차 전지 섹터라든지 ESS의 중요성들이 좀 부각이 되고 숫자까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뒤로도 유의미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고점을 좀 꾸준하게 높여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좀 선을 한번 그어보자면 사실 시장보다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잘하고 있는 실적주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 들어가는 배터리에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오늘 뭐 ESS의 역할로는 분명하게 좀 예정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시장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기업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기업으로는 사실 신흥 SC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사실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섹터의 주도주, 매력적인 주식들을 하나씩만 좀 잘 담아 놓으시면 섹터가 좀 순환매가 돌 때 그 과정 속에서 종목들이 좀 우상향 모습들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신 EDP는 저는 좀 아직도 좀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도 한 22,500원까지 다시 한번 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인텍플러스입니다. 3월 27일 무려 지난주에요.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어제 또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해줬고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역시나 상승불 켜낸 종목인데요.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붙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아무래도 지난주 반도체 사이클 흐름 속에서 가장 강했던 테마는 기판이었거든요. 기판주들 중에서 뭐 네오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인텍플러스는 사실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기판주들 대비해선 주가가 너무 많이 못 갔어요. 그만큼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을 좀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을 좀 이겨내면서 올라가는 흐름들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요. 사실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어제 거래량을 넘어서지 않은 어떤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십자한 캔들이 내일 모레 한두 번 정도 숨고르기 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고점을 높여나갈 거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평선을 돌파해서 상승률 자체가 거의 압도적으로 100% 넘어간 종목들이 많이 속출했잖아요. 그 시장 속에서 인텍플러스는 조금 소외가 됐던 측면도 있었고요. 우선 동사의 주가를 끌어줄 모멘텀은 기판이 됐고요. 다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동사도 사실 2차 전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흑자 전환이라든지 갈목할 만한 성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런 기조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 기판이 먼저 좀 주가를 좀 끌어줄 수 있는 1차 모멘텀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저는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장기평선에서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인데 저는 아직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봉으로도 좀 보더라도 상방은 아직도 좀 많이 열려 있고 주봉 기준으로도 이제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초입 구간입니다. 조금의 또 변동성을 좀 소화시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군이니까요.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도 25,000원까지 좀 상향 조정한다는 부분들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역시도 좋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전쟁 리스크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4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은데 네. 방송 이후에도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잠시 후 이제 30분부터 진행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전쟁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4월 달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우선 뭐 세계 국제 지수에 우리 편입되기도 했고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르테미스 2호도 오늘 발사가 됐고요. 그리고 뭐 옵티머스라든지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로봇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시장 따라서 많이 좀 밀린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다음날 시장 투심이 좀 살아나면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3세대도 있고요.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개화 시장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오늘 다뤄볼 테니까요. 잠시 후 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6시 30분에 무료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에센시스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SSC인데요. 사실 동사도 4분기 숫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지금은 좀 섹터에 대한 모멘텀도 좀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박 솔루션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MRO라고 하죠. 유지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분사가 됐던 회사인데 그만큼 좀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나오션 관련된 좀 공시도 좀 나오고 시작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기업들도 좀 수주를 받아오고 있다 보니까 지역적인 확장이라든지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를 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세가 4분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는 올해 내내 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 4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좀 바닥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국면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선박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 기업으로 좀 보기에도 좋지만 그 외에 모멘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든지 효성중공업 쪽 관련된 육상 분전반에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해상에서도 잘하지만 육상에서도 좀 잘하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 있겠습니다.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좀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호회수 물량들이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좀 출회가 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을 좀 이기지 못하고 좀 섹터도 좀 쉬기도 했었잖아요. 최근에 대표적인 조선 대형사들도 조금 쉬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 움직임들이 좀 좋지는 못했지만요.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오늘은 주가가 좀 장중에 17% 정도 가까이 좀 상승하는 정도의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고요. 좀 아직 역배열이긴 하지만 역배열을 이겨내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숫자에 나오거든요. 한번 4분기 숫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이제 좀 관심을 키우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거래량은 상당히 좀 유의미했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평선 밑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숫자까지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이건 단발성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테마가 아니라 숫자에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가격 전략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한 37,500원 정도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에서도 육상에서도 잘하는 기업 에센시스 목표가 3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는 무료 방송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되게 지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큽니다. 뭐 어제 이번 그 3월 19일부터 하락했던 지수의 한 3분의 1을 회복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출발했던 4월 1일이었는데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궁극적으로 좀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유가가 정말 장기화돼가지고 뭐 100불 이상 유지하면서 경기 침체가 촉발시키지 않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곧 끝나갈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 방송 얘기 드릴 테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들 좀 포커스 맞춰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직후 잠시 후입니다. 6시 30분이고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급등수사본부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정종택 위원님과 양방향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MTNW 정종택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아이린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종전을 기대했는데 석기 시대가 나왔어요. 오늘 그러게 시장 말이에요. 너무너무 좀 아픈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네, 사실 어제 지난주랑 똑같은 그 흐름이 전개가 되었는데 지난주에도 뭐 급등하고 이 길에 추가 급등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 갑자기 하방으로 이제 내려꽂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었었는데 이번 주도 똑같은 흐름이 전개될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트럼프 연설에서 특별히 기대할 거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이제 생각지 못한 또 이슈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급반등 강하게 또 우리가 며칠 동안 눌러냈던 거 어제 같은 경우 한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다 엎어버리는 흐름이 보여져서 많은 분들이 진짜 지금은 수익을 챙기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허탈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걱정하지 마시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습 효과를 보시면은 학습 효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차분하게 밀릴 때마다 또 줍줍하자. 오늘의 전략. 다음 주 위에서 또 줍줍하자. 강한 또 상승이 있으면은 중간에 노이즈로 또 밀렸다가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박스권이 계속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박스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이 2, 3주, 길게는 4주면 끝난다고 분명히 시장에서 다놓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나 보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 보니까 지금부터 해서 4월인데 불구하고 또 2, 3주를 우리가 또 이 박스권 안에서 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답은 하나죠. 밀릴 때 줍줍 분할 매수를 하시고 급등했을 때 또 매도 익절 전략 매수가를 손절가 잡으면 현재가에서 조금만 내가 사는 매수가에서 조금만 밀린다 싶었을 때 손절을 쳐버리고 현금을 주시면은 이 길에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또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마 알미늄이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가고 어제는 다 돌려냈다가 오늘 재차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가는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급등주 끝까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매매 잘하는 방법 이 안에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들어가면요. 자, 기대가 슈크로 변해버렸죠. 환율이 급등하고 유가 급등하고 덕분에 대성 에너지도 바닥에서 급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느냐 마느냐. 자, 시장이 좀 더 이제 확전 소식이 전해진다면 유가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대성 에너지도 11,000원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반대로 또 그런 에너지가 없다. 다시 10,000원 언더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곳에서 우리가 1,500원 이상 갔다가 1,500원에서 내려올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1,500원 이상 갔을 때 우리가 1,500원 이상에서 외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1,500원 내려갔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 하하호호가 아니라 다시 1,500원을 위로 돌파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빅스 지수가 30 이상 갔을 때는 우리가 다시 내려올 거를 생각해야 되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빅스 지수가 다시 올라갈 걸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인즉 아직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좋다고 해서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 게 아니라 변동성이 계속 있는 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내려올 때 매수, 또 내려왔을 때는 위에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시면은 지금 이 어려운 구간 2, 3주
잘 버티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수익 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은에서도 고유가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유가로 인해서 오늘 장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본다면 장 초반에는 시장이 또 5G 뭐 통신 장비 쪽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보여졌다면, 그래도 장 막판까지 통신 장비주들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장이 다시 복구됐을 때는 KMW나 솔리드, RFHIC 등등등 통신 장비 쪽이 다시 또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밀어낼 때마다 뭘 잘 보자, 5G를 잘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장 중에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하나죠. 우리가 다음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좋은 시장이었다면 다음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 관련해서 현대차 관련주들까지도 쌍끌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와주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짙으면서 오늘 내려가서 또 그 에너지가 다음 주까지 나올지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다. 시장만 무던하다면 이전에 갔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또 참고하셔야 될 건, 유가가 전쟁이 끝나더라도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에너지주들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여주고,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밀어낼 수도 있지 않나요? 테마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고유가 시국에 맞춰서 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니오는 무려 70% 급증하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춘절이 있어서 뭐 약간 좀 더 팔리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고유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유가 시국에 자동차 바꿀 때 됐다 하시는 분들이 중고 자동차, 전기차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지난달인가요? 한 40% 중고차,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 쪽, 물려도 그런 쪽에서는 살아남을 길이 있다. 또 2차 전지 쪽도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다 보여지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아랫단, 오늘 LNF가 대장인데, 자, 그 아랫단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도 많은 힌트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의 단서들 여러 개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차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는요, 3거래일 연속해서 좀 급락이 쏟아지고 있는 삼천당 제약입니다. 보유자분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거든요. 분석 부탁드릴게요. 자, 삼천당 제약을 제가 이날 빨간본 양봉에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린 게, 지금 고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대치 이상 100만 원 위에서는 슈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또 이제 실망스러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이킹 테라퓨틱스도 장중에 급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사실 D&D 파마텍은 경구용 치료제도 있지만은 또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부분도 있고 주목을 받았지만, 삼천당 제약이 가면서 D&D가 조금 주목을 덜 받은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D&D하고는 삼천당하고는 다르게 보셔야죠. D&D는 5월 조직 생검 전에 기술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딱 밝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은, 삼천당 제약은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물살을 타면서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내용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이 또 급락이 나오고, 또 관련해서
당국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혀지자마자 추가 하락이 나와주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고 있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낮 1시 15분 방송에서 절대 이 종목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장까지 18%, 오늘 장중 20% 이상 빠졌습니다. 무려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상황이 나와주었는데 자 이때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반등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했다. 오늘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날도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 절대 하지 마시라. 오버슈팅 나왔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빠지는 종목이라도 반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반등이 하한가를 갔다가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서 20% 초반까지 올립니다. 그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단기 반등이고 그 다음 세력들은 여기서 팔고 나옵니다. 하한가에 받은 물량을 다 떠안아서 10%만 올라가도 그죠? 얼마나 큰 시세가 나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빠지고 난 뒤에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했다가 들어 올리면 거기 10%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또 주가도 굉장히 높은데 또 물량도 10만 좀 하면 굉장히 큰 거래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꽂아버리는데 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그래서 바이오가 또 3천당 제약이 또 이렇게 폭락하면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뒤에 어제 반등이 이유 없이 폭락한 종목들 반등이 강하게 또 나와주었는데 오늘도 3천당 대학이 빠지면서 또 이유 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예, 그 종목은 제가 나중에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당 제약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볼 텐데요. 종전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오늘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대우건설 어떻게 보셨어요? 자, 대우건설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보시면은 이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은 이때 여러분들께 이제 목요일에 출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주 패턴이라서 자, 1차적으로 이 길에 20%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셨다면 시가에 진입을 하셨어도 충분히 10% 이상 급등주 패턴에서는 시가 매수죠. 그리고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었고요. 또 밀어내는데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맥점에서 매수를 타점 매매를 했다라면 10% 이상 수익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이날 시세가 또 10% 나오고 옆으로 이날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오늘 같은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이 전개되면서 주가가 또 밀어버렸는데 그리고 난 뒤에 10% 뺐다가 이 길에는 바로 27%, 어제 같은 경우는 28%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 사실 어제 기관, 외인 함께 쌍끌이 매수해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2만 원 이상 상승 돌파 가능했는데 오늘은 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차익 실현뿐만 아니라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될까? 자, 우리가 종전이 안 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분할로 차분하게 모아가시면서 다음 파동을 노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날 오늘 같은 경우 저점에 밀어내면서 살짝 아래 꼬리 달리는 부분이 보여졌는데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이 자리까지 15,000원까지 또 밀릴 수 있고요. 15,000원에서 밑으로 밀리는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더슈팅이라고 있습니다. 언더슈팅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아래 꼬리가 달릴 수 있다 없다? 아래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물론 이렇게 빠지는 음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돌려낼 때는 떠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10%씩 빠지고 난 뒤에 시장이 아침에는 반전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이미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가가 무려 얼마로 시작을 하느냐. 이날 종가가 분명히 15,550원인데 근데 불구하고 이날은 시가가 16,880원. 그럼 거의 10%까지는 아니지만 예, 하여튼 굉장히 좋은 가격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서 사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4,000원, 만약에 시장이 밀려서 14,000원까지 빠져준다면 분할 매수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급등하는 걸 노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꺾인 게 절대 아니다. 예, 즉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종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흐름도 좋았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또 이제 회담 소식으로 인해서 또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줬는데, 자 이렇게 낙폭이 크게 또 밀린다면 두세 번 시장이 안 줄 때 계속 밀린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패턴이 바닥에서 양봉이 또 옆으로 행보하다가 또 급등이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꺾인 거 아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밀릴 때마다 접근해보자. 이렇게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 아이린위원의 수익 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상승률 탑5 종목인데요. 신성 ENG 목표가 달성하고도 62.9%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토목큐브와 D&D 파마텍, CS윈드와 현대 BNG스틸까지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갈게요. 지난달이죠. 이제 3월 6일인데요. 무려 90% 수익률을 낸 센서뷰부터 점검 받고 갈게요. 제가 차트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갔는데, 자, 센서뷰도 이제 우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뷰를 우리가 이제 2,400원에서 2,450원에 잡고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상한가, 쉬었다가 또 상한가. 상한가 말지는 못하는데 추세적으로 계속 가는 흐름이었죠. 또 밀어내면서 또 13% 급반등해주는 이날 또 급등해주고, 이때 또 저점에서 또 반등해주고, 차트가 좀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더 또 19% 급등이 나와주고, 이때 13%, 이날 19%, 어제 같은 경우도 센서뷰가 무려 25%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좋은 흐름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다 돌려내버렸죠. 자, 시장이 안 좋아서 돌려냈을 때는 다시 또 반등이 가능하다. 동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으로 많이 탄력을 잡고 갔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천궁2에 또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LG 넥슨이 어제장 상한가가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 주가가 같이 함께 또 급등해주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오늘도 다소 거래량 없이 밀리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런 것들도 다시 밀린다면은 다시 또 대우건설처럼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 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종목 더 점검받아 볼 텐데요. 이번에는 3월 24일에 점검해 주신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 이 종목도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다소 아쉬운 게 이 자리에서는 좀 약간 천천히 가는 종목들을 드리고, 또 이제 급등주 시간인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손이 빠르지 않다면은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안한 종목을 좀 드렸고요. 또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제 우리가 이때도 이제 상한가, 또 이때 이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말씀을 드렸고, 이 길에 바로 16%, 17% 가까이 급등 나와주면서 수익을 안겨줬는데, 자, 내려오면서 이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또 밀렸습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또 반등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 13% 급등해주는 좋은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이 종목이 안 가느냐?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가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K 엔비디아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리벨리온, K-엔비디아 투자 첫 번째 대상으로 리벨리온을 낙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벨리온에 동사가 투자를 600억대 투자를 하면서 리벨리온 관련주로 동사가 움직였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 두 번째, 스피어X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스피어X에서 일정 얘기, 스케줄 얘기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장도 11%, 12%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밀어낼 때마다 또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점, 맥점에서 또 잡아서 타점 매매하시면 좋겠죠.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 아이린위원 공략주 만나볼게요. 오늘 TSI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도 좀 약간 안전한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안전한 종목이라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쉬는 자리에 그런 종목이 아니라 편안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사는 TSI, TSI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LNF 잘 가던 시절에 다시 한번 LNF가 잘 가는 시절이 왔습니다. LNF 하면 짝짓기 종목이 세로닉스입니다. 그죠? 세로닉스. 근데 세로닉스는 급등이 나오고 전고점 부근에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장 만약에 밀린다 그랬을 때는 세로닉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돼서 세로닉스 말고 TSI를 가져왔는데 TSI는 일단 2차 전지 믹싱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LNF를 핵심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자, LNF 배터리 믹싱 공정 장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LNF가 또 삼성, SDI, 테슬라 같은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을 하면서 동사도 만약에 증설 이슈가 나온다면 동사 주가가 바로 한 방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좀 편안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500원, 목표가 5,500원 1차, 손절가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린 위원과 함께 했고요.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